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이 워싱머신이라고 해서 세탁기 데이터예요. 그래서 세탁기가 돌아간 그 로그를 가지고 우리가 데이터 분석을 하는 건데 앞에 있는 아이들보다는 조금 간단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도 여기에 들어가는 기능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해볼게요. 뭐 늘 하는 겁니다. 이제 너무 익숙하죠? 임포트 하시고요. 그다음에 데이터 읽어야 되죠. 워싱머신이라고 되어 있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네, 데이터에 보면 워싱 요거죠. 맨 밑에 있는 밑에쯤에 있는 애 그리고 DF에다가 담겠습니다. 네. 이런 데이터예요. 여기 쭉 보면 얘가 뭐 코드도 있고 모델 이름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나라 등록된 나라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크레이트 디티 뭔가 생성된 시간이죠. 이게 로그니까 이 이벤트가 생성된 시간입니다. 그래서 얘는 뭐 보면은 세탁기 시작했다. 세탁기 끝났다. 뭐 에라다. 뭐 이런 아이들이겠죠. 그다음에 요건 디바이스 아이디라고 해서 뭐 A1, A2 뭐 이렇게 쭉 있겠죠. 그 어떤 종류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데이터들이 있구나. 뭔가 시간대별로 어떤 이벤트가 축적된 로그 데이터구나. 이런 걸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가시면 됩니다. 뭐 우리 앞에서 봤던 거는 쭉 다 보시면 돼요. 인포 보실 때 이건 너무 이제 너무 많이 해가지고 인포 보시고 디스크라이브도 보시고 그다음에 널 카운트 보시고 뭐 이런 건 기본적으로 다 봐야 됩니다. 자, 보면 널 카운트는 다행히 지금 없죠? 네, 깨끗한 데이터입니다. 그리고 디스크라이브 이렇게 확인을 해보면 제가 볼 때는 큰 의미가 없어요. 스테이트나 컨트리 코드 이게 뭐 의미가 없잖아요. 이건 볼 필요 없고. 그다음에 인포 보면 숫자가 뭔지 문자열이 뭔지 이런 것들 좀 확인하면 되겠죠. 네, 이런 정도로 우리가 확인을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데이터를 우리가 좀 생성을 해볼게요. 이거는 그냥 우리가 그냥 데이터를 만드는 걸 좀 학습하기 위해서 생성을 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먼저 어떻게 생성할 거냐면 요거는 지금 비주얼 파이썬은 아닌데 그냥 코드로 제가 지금 써왔어요. 이거는 뭐냐면 그 랜덤하게 데이터를 1부터 6 미만, 1부터 5까지죠. 그거를 사이즈는 df랭. 이게 지금 df가 몇 개가 있냐면 df가 500개예요. 그래서 여기 500개만큼 랜덤하게 1부터 5까지 쭉 뽑으려고 이 코드를 한번 써봤습니다. 그 다음에 얘는 노이즈 레벨이라 그래서 40부터 70 미만, 71 미만, 그러니까 40부터 70까지죠. 요거를 레벨로 그냥 여기도 50개, 그냥 랜덤하게 뽑은 거예요. 랜덤하게. 그러니까 아무 의미 없어요. 그냥 진짜 데이터가 아니라 그냥 가짜로 저희가 만들어 보려고. 원래는 다른 데이터를 붙여와야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그냥 만드는 거니까 코드를 그냥 이렇게 넣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거를 이제 이런 코드가 있다면 옆에다 붙이려고 하는 거예요. 데이터가 원래 우리 데이터는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가 500개가 있는 이런 데이터예요. 그래서 랜덤하게 500개 쭉 만들고 이렇게 쭉 만들어서 얘는 1부터 5까지, 얘는 40부터 70까지 맞나요? 네, 그래서 얘는 뭐 세제, 그다음에 얘는 그 노이즈 레벨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데이터를 만든 건데 이걸 옆에다 이렇게 붙여 넣으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붙여 넣으려는 거. 이게 만약에 데이터 프레임이었으면 컨캣이나 뭐 이런 걸로 붙였겠죠. 근데 그냥 하나를 붙이는 거는 컬럼에 추가하면 돼요. 컬럼에 추가. 네. 컬럼의 추가는 우리 앞에서도 배웠습니다. 프레임을 이용해서 있는 거를 바꾸면 바꾸는 거고 없는 거는 할당이라고 우리 배웠죠. 그래서 프레임을 이용해서 df에다가 컬럼을 추가하겠습니다. 하나가 디터전트라고 하고 데이터를 아까 우리 만들어 놨던 거 1부터 5까지 500개 만들어 놓은 거 얘를 선택해서 오케이. 그다음에 하나 더 얘는 이름을 노이즈 레벨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얘도 우리 아까 만들어 놨던 거 노이즈 레벨 500개짜리 이렇게 딱 붙여 놓겠습니다. 그리고 오케이 하면 그냥 옆으로 쭉 붙인 거예요. 네. 이렇게 임의로 한번 요거는 요 연습하기 위해서 실제 이런 컬럼을 우리가 추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식으로 추가하면 됩니다. 얘는 1, 2, 3, 4, 1, 2, 3, 4, 1, 2, 3, 4 이런 게 추가된 거고 얘는 뭐 몇이에요 아까? 범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40에서 70이죠. 40, 70, 40, 40, 50, 60, 70 뭐 이런 애들이 쭉 추가됐겠죠. 네. 자, 그리고 이거는 뭐 컬럼 삭제 우리 앞에서도 봤던 거. 카테고리 코드라든가 뭐 모델 네임
레지스트 컨트롤이 의미 없다. 우리가 지금은 삭제하겠다라고 한다면 왜 삭제하냐고 물어보시면 안 돼요. 그렇다면 이렇게 삭제한다는 거니까 이해하고 모델 네임 컨트롤 누르면 여러 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컨트롤 누르고 클릭하시면 돼요. 그리고 컨트롤 이렇게 세 개를 삭제하겠습니다. 딜리트 누르시면 되죠. 네, 이렇게 해서 런 하면 컬럼이 삭제가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로그 발생 유형 이렇게 해서 여기 보면 이게 이제 뭐냐면 이벤트 타입이 뭐뭐 있는지 좀 보고 싶은 거예요. 이벤트 타입. 이벤트 타입이 범주형이라고 돼 있으니까 뭐뭐 있는지 보려면 우리가 밸류 카운트 딱 머릿속에 떠오르셔야 됩니다. 범주형이 뭐뭐 있는지 보려면 밸류 카운트입니다. 그래서 이벤트 타입 얘죠? 네, 이벤트 타입의 밸류 카운트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run. 보면 스테이트 그다음에 뭐 와이파이 온 그다음에 워시 엔드 뭐 이렇게 워시 그러니까 세탁기가 시작했다 끝났다 뭐 와이파이가 켜졌다 뭐 돌고 있다 뭐 이런 거 포즈 뭐 이런 거 멈췄다 뭐 이런 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요게 이제 이벤트가 발생한 거를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 앞에서 본 거 잠깐 여기 뭐 파일에는 없는데 한번 이런 것도 그려보면 좋죠. 카운트 플랫 df에 이벤트 타입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거를 우리 정렬을 해서 보고 싶다. 정렬해서 보고 싶다. 그러면 여기 정렬하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얘가 제일 많이 얘가 좀 적게 밑에 이렇게 이 컬럼이 이렇게 겹치잖아요. 이렇게 볼 때는 약간 돌리면 돼요. 예를 들어서 나온 김에 카운트 플랫 df 있으면 우리가 이벤트 타입을 보려고 하는 거죠. 정렬도 하려고 합니다. 정렬도. 그리고 이 밑에가 이렇게 막 겹치잖아요. 그러면 여기 엑시스에 가셔서 여기 로테이션이 있어요. 이거 한 30도 정도 돌려주면 이렇게 됩니다. 30도 너무 많이 돌렸나? 네, 적당히 돌리시면 돼요. 네. 그럼 이제 이렇게 옆으로 글자가 돌아가서 그렇게 썩 예쁘진 않네요. 그래서 원하시는 대로 돌리면 돼요. 90도로 돌려도 되고 뭐 이렇게. 그래서 얘가 제일 많고 돌아가는 상태가 제일 많고 와이파이 온 그다음에 뭐 세탁기 끝났다 뭐 이런 것들이 있구나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다음에 이제 조건을 주는 거예요. 포즈가 제일 많은 애. 포즈가 제일 많은 애. 걔를 보겠다는 거죠. 그래서 포즈인 애를 먼저 골라야 되겠죠. 그러면 서브셋을 이용해서 여기가 이벤트 타입이 포즈 얘죠? 이 애들을 일단 골라. 한번 보는 거죠. 순차적으로. 일단 골라. 그럼 이렇게 되는 거야. 얘네들은 전부 다 이벤트가 다 포즈인 애들만 쭉 고른 거야. 이 중에서 디바이스 아이디가 A1도 있고 A2도 있고 이렇게 쭉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서 누가 제일 많은가 이렇게 보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결국에 어떻게 보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면 이렇게 먼저 조건을 걸어놓고 그 다음에 디바이스 아이디가 A1이 몇 개, A2가 몇 개, A3가 몇 개 이걸 보겠다는 거잖아요. 결국 밸류 카운트죠. 밸류 카운트. 그래서 이거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여기에 밸류 카운트 정도는 그냥 우리가 타이핑을 해서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비주얼 파이썬을 굳이 이용을 하려면 우리 인스턴스를 쓰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거를 저장해 놓고 밸류카 인포로 보는 방법도 있고 몇 가지 방법이 있어요. 제가 다 보여드릴게요. 먼저 제일 코드스러운 게 인스턴스를 이용해서 df를 선택하고 서브셋으로 이벤트 타입이 포즈인애를 먼저 골라요. 포즈인애. 그리고 나서 보려고 하는 게 디바이스 아이디죠. 그래서 행과 열의 조건을 다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 밸류 카운트를 우리가 보고 싶은 거죠. 밸류 카운트. 네, 이런 식으로 눌러서 런을 하게 되면 자, 이렇게 A3가 12개, A2가 7개, A1이 2개, A5가 2개 이렇게. 결국 A3가 제일 많이. 그러니까 일시중지를
가장 많이 일으킨 그 디바이스는 A3다. 이렇게 확인을 하는 거죠. 이렇게 봐도 되고, 아니면 아까 우리 서브셋을 이용해서 이벤트 타입이 포즈 이내를 고른 다음에 이걸 allocate를 시킵니다. 그래서 df111 뭐 이런 식으로 할당을 받아요. 그러면 df111이 그 A1 저기 뭐죠? 포즈 이내들만 싹 고른 거죠? 그걸 가지고 우리가 인포에서 보면 되죠. df111 보면 보고 싶은 게 우리가 이벤트 디베이스 아이디의 밸류 카운트죠. 이런 식으로 보면 똑같죠 지금? 그러면 첫 번째 방법은 그냥 요거만 보고 싶을 때는 그냥 이렇게 끝내면 되는데, 우리가 포즈인 애들을 고른 다음에 얘도 보고 쟤도 보고 막 이렇게 하고 싶다. 그럴 땐 이렇게 할당을 해놓고 이것저것 보는 게 더 편하겠죠. 둘 다 가능하다. 둘 다 가능하다. 한 번만 덜렁 보고 싶으면 그냥 인스턴스로 하시고, 우리가 뭐 일단 그 포즈인 애들 골라놓고 이벤트 디바이스 아이디도 보고 시간도 보고 뭐 다른 것도 보고 그럴 때는 이제 할당을 해놓고 계속 재활용하는 게 편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저 어디까지 했죠? 네, 포즈까지 했고, 그 다음에 에러가 가장 많이 발생한 거. 이거 똑같은 거죠, 지금. 아까 우리 했던 걸 똑같이 하면 되는 겁니다. 네. 에러가 가장 많이 발생한 그 디바이스. 누가 에러를 가장 많이 냈니? 이거죠, 지금. 인스턴스로 한번 해볼게요. 하나니까. df 누르시고 서브셋 눌러서 이벤트 타입이 이번에는 li인 거. 요거죠? li인 거를 찾아서 그 중에서 디바이스 아이디를 골라와요. 그리고 나서 밸류 카운트를 누르시면 이렇게. 자, 에러를 낸 디바이스는 두 개밖에 없네요. A3가 두 번, A5가 한 번. 이게 끝입니다. 그래서 얘가 에러를 많이 냈구나. 근데 이 정도면 유의미한 숫자는 아니죠. 막 10번, 20번 낸 것도 아니고 두 번, 한 번 냈는데 이거는 이 디바이스가 이상하다. 이렇게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좀 중요한 거. 시간대 가지고 뭔가 하는 걸 한번 해볼게요. 시간대. 먼저 df를 열어보면 df 얘가 있는데 얘는 오브젝트라고 그냥 문자예요. 이거는 이런 상태로는 우리가 다룰 수 없다 그랬죠. 우리가 그래서 데이트 타임을 바꿔야 돼요. 그래서 to 데이트 타임으로 이렇게 바꿔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냥 바꾸는 것도 있지만 밑에 뭐 연월일 추가하려면 바로 추가해도 되죠. 안 하려면 그냥 이대로 오케이 하면 됩니다. 그리고 런을 누르면 이게 이제 실제로 그 문자열이 아니라 오브젝트로 데이트 타임으로 바뀐 겁니다. 이러고 나서 여러 가지를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죠. 자, 이번에 이제 저희가 그룹핑을 할 건데 어떻게 할 거냐면 4시간 단위로 그룹핑을 할 거예요. 요때 우리가 앞에서도 봤던 건데 요거를 그냥 그룹 바이 크리에이트 DT UTC로 하면 각각이 다 요게 같은 애들이 묶이니까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럴 때는 그룹퍼라는 걸 쓴다 그랬어요. 자, 볼게요. 그룹 바이 누르고 df를 할 건데 그룹 바이 하는 거는 create dt utc로 할 거예요. 그런데 그냥 얘로 그룹핑하면 의미 없고 그거를 그룹퍼라는 걸 이용해서 시간 단위로 하겠다. 시간 단위로 hour 누르고 근데 4시간 단위로 하겠다.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4시간 단위 이게 로그니까 쪼개서 그 로그가 몇 개 발생했는지 이 4시간 사이에 이 로그가 몇 번 있었는지 보겠다. 그러면 사이즈죠. 우리 카운트와 사이즈는 뭐가 다른지 앞에서 했습니다. 사이즈. 결측치하고 상관없이 총 행의 수를 세겠다. 이게 사이즈죠. 어차피 지금 결측치는 없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이거를 좀 재활용을 할 거라서 우리가 재활용을 할 거라서 여기다가 변수에 담아 볼게요. 지금 코드에 보면 FREQ라고 되어 있는데 프리퀀시 약자입니다. 몇 번이나 발생했니 로그가. 네, 여기다가 좀 담아 보겠습니다. 그냥 보기만 할 게 아니라 재활용을 좀 하려고 네, 이렇게 딱 담았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얘가 요 시간대는 25번, 요 시간대는 7번, 요 시간대는 16번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시간대를 보면 지금 보면 0시, 4시, 8시, 12시
4시간씩 쪼개지는 거죠. 그래서 0시까지 25번, 4시 0시부터 4시까지 7번, 그다음에 다시 8시까지 16번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요거를 저희가 차트로 한번 그려볼게요. 차트 그리는 방법은 다양하게 있는데 가장 간편한 게 이게 시리즈잖아요. 지금 데이터 프레임이 아니잖아요. 이럴 경우에는 우리가 여기 그냥 판다스 플랫 이걸로 그리는 게 가장 편합니다. 프리퀀시가 시리즈죠. 이거에 바플라 이렇게 그리면 이게 가장 그냥 간편하게 우리가 딱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너무 작아서 안 보이면 우리 차트 세팅으로 키우시면 돼요. 근데 지금 이렇게 그냥 일단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옆으로 있으면 안 보이니까 세워져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요만큼,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요만큼 이렇게 쭉 보는 겁니다. 참고로 이렇게 옆으로 보고 싶으면 밥 H라고 돼 있어요. 네,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옆으로 보여줍니다. 이게 더 나은가요? 네, 밑에서부터 이렇게 쭉 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간단하게 우리가 확인을 해서 요 시간대에 이벤트가 이만큼 발생했네. 이 시간대에 이만큼 발생했네.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가만 보면 좀 이상한 게 새벽 4시에 제일 많고 그다음에 아침 8시에 제일 많고 새벽 4시에 제일 많아요. 좀 이상하죠. 왜 그러냐면 이게 시간대가 UTC라서 그래요. 우리는 9시간 빠르죠, 우리가. 그래서 이게 한국 시간대가 아니라 그냥 표준시로 이게 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원래 표준시로 바꿔주면 돼요. 요거를. 그래서 그래핑 한 다음에 바꾸면 안 돼요. 그래핑 하기 전에 먼저 데이터를 바꾼 다음에 그거를 다시 그래핑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 로컬 타임으로 바꾸는 걸 한번 해볼게요. 근데 요거는 지금 비주얼 파이썬에서는 요 로컬 타임 구해오는 것 자체는 지금 없어요. 그래서 요거는 코드로 타이핑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데이트 타임에 타임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 지금 타임 델타라 그래서 9시간이 타임 델타라면 얼마나 되는지를 뽑아주는 코드예요. 근데 요 타임 시리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추가하려고 지금 고민을 하고 있어서 기획을 하고 있는 단계라서 요런 것까지는 없어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손으로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죠. 데이트 타임 델타라는 걸 읽어서 타임 델타는 이제 구간이니까 9시간이면 로컬 타임으로 어떻게 돼? 라는 거를 구해 준 겁니다. 이렇게 구해 놓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걸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로컬 타임 9시간이죠? 9시간을 더해 주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프레임을 열어서 df 열고 덮어 쓸게요. add 컬럼을 할 거예요. add 컬럼을 하는데 컬럼 이름을 create dt kst라고 바꿔볼게요. 원본 살려놓을게요. 이걸로. 그래서 원래 create dt utc 더하기 9시간. 근데 그냥 9라고 하면 안 되고 아까 구해놓은 거 데이트 타임으로 바꿔놓은 거 있잖아요. 우리 아까 구해놓은 게 뭐였죠? 이름이 로컬 타임, 로컬 언더바 타임 이렇게 쳐주시면 돼요. 그리고 런. 그러면 이렇게 한국 시간으로 한국 표준시로 바뀐 거예요. 그리고 나서 런하면 이제 새로운 컬럼이 생긴 거죠. 아까 UTC가 있었는데 새로운 컬럼이 생겼어요. 이걸 그대로 이제 또 아까 4시간 단위로 하는 거를 반복해서 해볼게요. 근데 조금 다른 방법으로 한번 해볼까요? 그래서 그룹 바이를 하는데 df를 할 거예요. 그룹 바이를 하는데 create dt utc로 utc가 아니라 kst 할 건데 그룹퍼를 이용해서 여전히 4시간 단위로 hourly 4시간 단위로 할 거예요. 그리고 사이즈도 구할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reset index라는 걸 해볼게요. reset index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이게 frequency 언더바 kst라는 데다가 제가 저장할게요. reset index 하면 인덱스를 빼겠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볼게요. 자, 보면 아까 얘가 시리즈로 있고 한 컬럼이었잖아요. 근데 reset index라니까 옆으로 빠졌죠, 지금. 그래서 이제 이게 인덱스가 아니라 일반 컬럼이 된 거예요. 근데 컬럼 이름이 0이네요. 0은 좀 보기 안 좋은데 바꿔볼게요. 컬럼 이름도 뭐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는데 그래도 예쁘라고. KST 얘죠. 얘를 덮어 쓸 건데 이 이름이 마음에 안 드니까 컬럼 이름을 리네임으로 얘를 사이즈 카운트 그냥 사이즈라고 할까요? 사이즈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바뀌겠죠? 네. 이렇게 된 게 좀 낫죠. 그래서 이렇게 먼저 구해놓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바 플롯을 그릴 거니까 시본으로 한번 그려보려고요. 바 플롯 데이터는 프리퀀시 KST, X는 KST, Y는 사이즈. 네, 이렇게 그리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가 막 너무 겹치니까 얘도 좀 돌려볼게요. 엑시스를 90도 돌려볼까요? 세우게. 네, 돌리고 기니까 웬만큼 돌려도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정렬도 해볼까요? 정렬. 정렬은 해도 돼도 안 해도 되는데 일단 혹시 모르니까 정렬까지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보겠습니다. 이게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이죠? 그러면 차트를 세팅을 하시면 돼요. 차트 세팅에 요거만 12에 8만 해도 꽤 크죠? 나머지는 그냥 그대로 두겠습니다. 12에 8만 하고 그리고 다시 하면 좀 커지겠죠? 네,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큰 아이들부터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이게 20시죠? 20시. 그다음에 12시. 그다음에 12시, 20시. 보면 낮하고 저녁 때쯤. 이게 많은 게 맞죠? 네, 이런 식으로 정렬이 돼서 보이는 겁니다. 만약에 정렬을 안 하고 싶으면 아까 그 비주얼 포인트에서 걔를 빼면 돼요. 정렬을 빼면 되는데 코드를 바꿔도 되는데 요거 한번 보여드려야 되겠다. 제가 많이 안 보여드렸는데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작업이 여기 버튼을 누르면 쭉 다 저장이 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얘 마지막에 한 게 지금 우리 C본이죠. 그 C본을 더블 클릭하시면 아이고. 네, 아까 우리가 했던 옵션 지정해 놨잖아요. 데이터 뭘로 하고 뭘로. 그러니까 처음부터 안 해도 아까 했던 게 그대로 살아 있어요. 그래서 얘를 뭐만 뺄 거냐면 정렬만 뺄게요. 정렬만 no. 이렇게 run. 자, 이렇게 돼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요게 히스토리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에 사실은 여러 가지 기능이 많은데 좀 시간 관계상 제가 자세히 설명은 안 드리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여기에 우리가 하는 작업이 다 저장이 돼 있다. 언제 많이 쓰냐면 내가 뭔가 아까 설정 많이 해놨어. 근데 한 가지 옵션만 바꾸고 싶은데 다시 하려면 처음부터 다시 다 해야 되잖아요. 이럴 때 요거를 더블 클릭하시면 아까 해놓은 게 그대로 다 살아있다. 여기 보면 아까 그룹 바이 같은 것도 다 살아있어요. 우리 아까 크리에이트 디티시 아울리 이거 했잖아요. 그대로 다 살아있습니다. 이런 거를 활용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요거 그냥 시간대별로 0시부터 4시까지, 8시부터 12시까지, 4시까지 또 이렇게 4시간 나를 쭉 가면서 언제가 제일 많은가 보면 이제 20시, 8시, 그 다음에 여기도 보면 12시, 뭐 이런 식으로. 이게 정상이죠. 세탁기를 뭐 새벽에 돌리는 건 좀 이상한 거잖아요. 있을 수는 있으나 빈도수가. 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C본으로도 좀 확인을 해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확인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 파일에서 중요한 거는 시간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요거. 그다음에 그룹 파일을 해서 카운트를 어떻게 셀 것인가. 요게 핵심이 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 세탁기 데이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